장바구니로 갔더니 물티슈가 없네. 왜? 이게 버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기획을 한 거예요. 사실 나도 생각 못했는데 그거. 그래서 81.5원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쓰다가 이거 좀 이상한 건가 하고 QA한테 직접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나? 아니요,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보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옆에 한 분을 좀 모셔왔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실무에서 현재 QA를 좀 진행하고 있는 QA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을 이제 어떻게 모셔왔냐? 제 친동생입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서 이커머스 UX UI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우연치 않게도 제 친동생도 이커머스 쪽에서 QA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분야에서 다른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대화해볼 주제는 QA 분들이 현직에서 어떤 업무를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자이너와 어떤 마찰이나 소통들을 좀 하는지, 이게 QA와 디자이너가 사실은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고, 도대체 QA는 이커머스 쪽에서 어떤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지, 그렇다고 뭐 제 친동생이랑 평소에 그런 회사 일을 절대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죠? 집에 와서까지 일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들으면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저 또한 지식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년차 QA 현재 실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로는 삼성 SDS, 포스코 플로우, 그리고 W 컨셉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마켓 이커머스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고 현재 다음 프로젝트를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질문 리스트를 몇 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영양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일단은 QA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나요? 일단 QA는 버그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웹 쇼핑을 하시던가 아니면 게임을 하시던가 할 때 발생하는 버그들이 최소한으로 노출될 수 있게끔 버그를 최대한 잡아내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저도 이커머스 쪽 UX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커머스 쪽으로 좀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 수 없을까? 저희가 쿠팡 같은 데서 뭔가 어. 물건을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뭐 물티슈를 산다고 쳤을 때 물티슈를 검색을 하고 장바구니에 바로 담거나 뭐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랑 같이 구매를 할 때 장바구니에 먼저 담잖아요. 그리고 장바구니로 갔더니 물티슈가 없네. 왜? 이게 버그예요. 근데 그런 버그가 사실 자주 발생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런 버그는 발생하진 않죠. 이건 하나의 예시고 예시. 뭐 자주 발생하는 뭐 UI적인 이슈라고 하면 새로 고침을 했는데 갑자기 배너가 안 보여. 아니면 그런 것들. 네, 아니면 뭐 배너가 A, B, C 종류가 있는데 A 배너만 연속으로 나와. 네, 뭐 이런 이슈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거는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오류 사항들은 많이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회사에서 이 QA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QA 쪽에서 OK를 해주지 않으면 오픈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반지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을 때로는 이제 굵직한 오류는 다 잡아내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은 오픈하고 추후에 운영하면서 수정한다. 오류를 잡아낸다. 그리고 굵직한 것들은 오픈하기 전에 다 잡아내야 되죠. 네, 맞아요. 소소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수정하는 거 맞죠? 네, 실제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하고 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잡아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커머스 쓰다 보면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기능이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오류로 업데이트, 버그 잡아내서 업데이트, 아마 이런 거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QA가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 일과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럼 질문 좀 바꿔보자. 예. 하루 일과 말고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러면은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요약해가지고 대략적인 느낌만. 이제 QA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른 QA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뭐 전날 버그를 잡아냈던 내용들을 이제 뭐 메일로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전날 잡았던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메일들이 와 있으면 일단 그 메일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오늘 할당된 범위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버그가 나오면 이제 디자이너 분이나 개발자 분들한테 이제 뭐 메일을 써가지고 뭐
이렇다. 현행 보고도 하고 중간에 뭐 미팅도 한 번씩 하고. 보통 이제 QA 분들에게 뭐 디자이너도 연락할 수도 있고 기획자도 연락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쓰다가 이거 좀 이상한 건가 하고 QA한테 직접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나? 아니요,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보통 저도 QA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 저는 보통 연락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맞아요. 제가 해요. 그렇죠. 그러면 QA한테 이제 이메일 오면 아씨 또 왔다. 뭐가 왔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이 QA라는 직업이 꼭 개발이랑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자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개발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이제 제 경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QA분이 오류 사항들을 쫙 정리해서 이거 다 수정하라고 한 번에 메일을 쫙 배포합니다. 각 직군별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회사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UI 쪽에 오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초반에 UI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단순 그냥 뭔가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이런 개발 기능적인 버그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개발자한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게 1대1로 뭔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버그 트래킹 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슈를 잡으면 이걸 하나의 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티켓에 대한 글을 그 툴에다가 게시물로 남기면 만약에 이게 개발에 관련된 이슈면 개발자를 언급을 해가지고 티켓을 달거나 아니면 뭐 UI UX 쪽이다. 그럼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티켓을 달아주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통으로 메일이 갑니다. 사내 메신저 같은 거네. 뭐 그런 거죠 이제. 회사에서 쓰는 약간 사내 인트라넷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그쵸. 그럼 만약에 UI나 UX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개발자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약간 이 QA를 잡았는데 기획부터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획을 수정하게 되면 당연히 디자인도 수정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퍼블도 수정하고 맞아요. 개발까지? 네. 정말 절대 반지를 갖고 있어요. 절대 반지. 이메일 한 통으로 모든 직군이 다 움직이는 그런 절대 반지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QA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QA가. 솔직히 말하면. 사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직군이 다 그렇지. 그죠? 약간 공공의 적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비교하지 마요. 커머스 QA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보는지. 보통 커머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돈이랑 관련된 그런 직종이잖아요. 업무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커머스 QA를 할 때 제일 중점으로 보는 건 역시 결제. 결제. 네, 결제하고 뭐 주문을 넣었을 때 이 주문이 제대로 되는지 배송까지 봅니다. 반품 교환, 취소 이런 것도 다 보고요. 제대로 되는지. 네, 심지어 나중에 이 판매에 대한 정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계산도 합니다, 저희가. 그 계산까지 다 오류 내역, 버그 내역인 건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건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객이야. 이 사이트에 내가 한 10,000원의 마일리지가 남아있고 12,000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해 상품을. 근데 쿠폰 10% 할인 쿠폰을 준다네? 그래서 내 마일리지와 10% 할인 쿠폰까지 써가지고 상품을 샀어. 그런데 갑자기 변심이 된 거야. 취소하고 싶어. 그럼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할인받은 쿠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그 쿠폰이 나한테 오고 마일리지도 둘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마일리지만 오고 쿠폰이 소멸되는 건지 이런 상세한 로직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명확한 건 쿠폰은 바로 다시 돌아오고요. 근데 이제 마일리지가 조금 애매한 게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판매자가 나한테 주문이 들어왔네? 나 이거 주문 확인해서 이제 발송할 거야. 이 전 단계에 취소하는 건 마일리지가 100%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취소기 때문에. 그냥 취소. 네, 근데 이제 내가 판매자가 발송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00% 환불이 어려워요. 판매자한테 귀책이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구매자가 단순히 내가 실수한 거니까 구매자한테 약간의 책임을 묻는 느낌으로 뭐 10% 정도를 빼고 뭐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불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웬만한 이커머스가 거의 다 공통적인 부분인 건가? 네.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이커머스를 가다면 이 로직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했어. 이 쿠폰이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건 판매자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 쿠폰이 네이버 거일 수도 있고 이 판매자가 직접 개인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그래도 쿠폰은 다시 돌아와요. 무조건? 예. 그렇구나. 이제 돈과 관련된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쿠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이게 뭐 10% 할인 쿠폰, 뭐 장바구니 할인 쿠폰, 뭐 이벤트 쿠폰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로직인 건가 그러네. 근데 예외로 쿠팡은 예외입니다. 와우가 있잖아요.
와우. 네, 아, 와우는 와우. 무료 반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치. 쿠팡은 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간 돈에 예민합니다. 내가 샀는데 환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뭔가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사실 디자인 쪽도 이 상품 상세부터 장바구니, 뭐 주문 결제 요 대표 3개의 페이지의 로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인 이런 거는 뭔가 시각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메인에서 뭔가 특출난 게 없거든요. 서브에 대한 로직들, 결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핵심 UX고 UI고 거기서 아마 오류가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가 커머스 검증을 할 때 예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상품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끝에가 만약에 115원짜리 그러니까 0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품들이 한 자리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자리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판매하기 나름이니까 그치. 이거는 115원짜리를 팔아서 어쩌다 보니까 정산을 할 때 판매자한테 뭐 81.5원이 소수점. 떨어졌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기획을 한 거예요. 나도 생각 못했는데 그거. 그래서 81.5원이 와야 되는데 어. 81원만 오는 거야. 그럼 0.5원은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갑니다.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이거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 이거를 진짜? 저희가 잡아내잖아요. 음. 그러면 소수점을 생각 안 했던 기획까지 올라갑니다. PM부터 시작해서 본부장 다 소환돼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는 상관없겠죠. 그럼 사실 이제 디자이너까지는 그렇게 그쵸. 뭐 없지. 그럼 이제 개발 팀장부터 해서 다 이제 소환돼가지고 이제 전체 회의를 합니다. 요런 건들이 만약에 생기면 프로젝트 일정이 미뤄집니다. 그러면은 말 안 하셔도 알겠죠. 그치.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프로젝트 일정이 미뤄진다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큰 문제.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미뤄진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미뤄진다는 거는 다 그 맨먼스에 대한 비용이 더 그만큼 발생한다는 거고 아마 계약사항에도 언제까지 딱 오픈을 하겠다. 이 이후에 딜레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금액적인 불이익 같은 것들이 계약사항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점오는 전혀 몰랐다. 디자이너까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 검증할 때 발생하는 타 부서와의 좀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거죠. 타 부서라고 한다면 뭐 기획자랑도 있을 수도 있고 개발자랑도 있을 수 있고 뭐 디자이너랑도 좀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보통 일단은 기획, 디자인, 개발 이 3개 중에 어디랑 가장 갈등이 심한지 기획이랑 디자이너죠. 아니 근데 솔직히 디자이너랑 갈등이 생길 게 그렇게 많나?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QA가 일방적으로 품는 불만에 가깝습니다. 디자이너인 제 입장에서도 대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겪는지. 왜냐면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QA가 나올 게 있나 싶긴 한데 왜냐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만 잘 지켜서 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슈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가 있을까? 약간 디자이너가 좀 시각적으로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용성에 좀 문제가 생긴 건지 폰트를 본다고? 자간도 올 때도 있고요. 폰트의 자간을 본다고? 너네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이제. 근데 너네들이 멋대로 일정을 바꾸지 않았냐. 최종, 최최종, 뭐 우주의 최종. 진짜 마지막 최종 뭐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 피그마가 관리가 안 됩니다.